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네,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자, 어떻게 이번에 출간된 책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제 마케팅을 좀 해야죠. 김영민 PD가 마케팅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예, 여러분 성취 예측 모형이라고요. 인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딱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부제의 성취 예측 모형. 여러분 이 책꽂이에 꽂아서 자랑스러울 책입니다. 성취 예측 모형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최동석 소장님께 이거 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 그 사태, 이거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히 아수라판이 된 듯한 국민의힘 상황인데 글쎄요, 뭐 이미 뭐 대선은 그 윤석열이 당선되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양상이고요. 일단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캠프가 또 윤석열 선대위가 해체되고 다시 세팅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선대위를 떠났고 김종인도 어제 떠났습니다. 이런 사건과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나 저러나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는 바람에 네. 이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던 것이 진짜 지금 몇 지금 주째 본론을 못 하고 있어요. 본론을 얘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본론을 얘기 못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네. 예. 이 사건은 그냥 뭐 지나가는 사건이니까. 네. 그래도 저 질문을 했으니까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문제예요. 음. 이거는 이제 윤석열은 검찰총장과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네.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준석이 자기 당으로 데려다가 네. 대선 후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후에 대선 후보로 돼서 이 윤석열이 하는 말들을 쭉 검토해 보면 이 사람은 반시장적인 사람이고 네. 반사회적인 사람이고 반문명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몰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미 다 알았잖아. 그럼요. 그런데 왜 이준석은 그 사람을 끌어들였느냐는 거야. 자기 당으로.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당으로. 네. 이단 주머니 어쩌고 하면서. 이것은 이준석이 크게 잘못한 것이고 이준석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아마 그 이준석은 이게 정치를 잘 모르는 그러나 어쨌든 이미지가 좋은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잘 메이킹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2030 남성들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또 그 윤석열 지지하게 만들면은 아마 자기가 상황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인간의 야만성, 무자비성 이 특징인데 이 윤석열의.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큰 착각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힘당도 위기 상황에 빠져 있고, 네. 이 윤석열이나 그 이준석도 서로 간에 이게 대치 상태에 있는데, 이 위기를 이준석이 돌파해야 돼요. 이준석에게 나는 기회가 왔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이 위기를 자신이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가 계속 그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임용할 때 네. 또는 그 사람을 선출할 때 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누구라도
탈선할 수 있거든요. 네. 그 탈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당 내에 또 조직 내에.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고 그 사람을 그냥 신뢰하고 자, 내가 불러다 이렇게 쓰면 잘하겠지. 내가 내 능력으로 요리할 수 있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특히 인사조직 이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독일 인사조직론의 전제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선하건 악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선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탈선했잖아. 윤석열이. 네. 검찰총장 했잖아. 그때도 엄청난 탈선을 했다고. 법원에서까지도, 행정법원에서까지도 판사들이 봐도 이자는 안 되겠다. 이거는 면직의 이상으로 처분해도 된다라고 판사들도 얘기할 정도로 네. 탈선했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 예. 자기 공직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직에서 탈선하는 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었거든.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또 탈선했잖아. 근데 그걸 놔두고 있어. 이게 아니, 나는 인사조직론 한 사람으로서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탈선을 그냥 봐주고 있냔 말이야, 이 국힘당이. 네. 그래서 검찰당이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탈선할 경우에 그거에 상응하는 응징하는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기회가 이준석에게 왔고 네. 그 기회를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정치판에서 이것이 주홍 글씨로 남습니다. 이준석의 영향에. 지금 이준석이 예. 오늘 이동형 대표가 한 말은 지금 오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오기 때문에 저러는 건데 정말 그렇다면은 이준석 정치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대선 패배 책임론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회생이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으로 건너오지 않는 이상은 회생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국힘당에서 그 이준석이 대표까지 됐느냐? 아무런 정치판에 들어온 이후에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사람을 왜 이 국힘당에서 대표로 뽑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네. 사람을 잘못 뽑은 거죠. 왜 뽑았느냐 하면 하버드 나왔다는 것 때문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런 양극화가 극심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엘리트 계층이거든. 엘리트 계층은 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학벌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다시 그러니까 학벌에 아주 취약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따지고 그 학교 나온 사람은 무조건 유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다들. 그러니까 선입견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네. 김어준, 김용민, 이동형, 네, 저는 기타 아니고. 등등, 예. 기타 등등. 예. 이 사람들이 학벌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학벌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동영에게는 제가 됩니다. 예. 이동영은 저보다 좀 더 남쪽에 있고,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벌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돼요. 어느 학교를 나왔냐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그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에 네. 과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코너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학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됐다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 됐다는 말은 아니고 네.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갈아 넣어서 이제 네. 그 OECD에 가입하고 다시 이제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게 됐잖아요. 이게 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의 근성은 이런 거라고. 예. 우리 민족의 근성이 이런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왜 북한은 저럴까요? 북한과 우리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인데 네. 왜 북한은 저러고 있을까?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거든.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면 독일인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고 그리고 적은 시간 일하고 다 이 평화롭게 하면서도 위로 올라간 정치인들이 유능할까?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뭐 똑똑할까? 천만의 말씀. 네.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단 말이에요. 스위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간단합니다. 위로에 올라간 사람들이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지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거든.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 과정을 전부 거쳐서 스크리닝 돼서 네. 유능한 사람만 거기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야. 네. 그리고 무능한 사람일수록 가서 아첨 떨고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 연줄로 올라가는 거지. 학벌을 좋게 만들어서 올라간다고. 미국의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뭐 이미 다 마이클 샌들도 다 얘기했고 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뭐냐? 부에 따라서 SAT 점수가 좋고 부에 따라서 학벌이 좋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이게 미국 사회거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부모에 잘 만나서 돈 있는 집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학벌하고는. 그럼요. 예. 그런데 자꾸 학벌을 보는 거야. 하버드 나왔어. 똑똑하겠네. 유능하겠네. 이렇게 네. 보고 그냥 찍어준 거예요. 예. 보세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국힘당이 어느 지경으로 빠졌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근데 국힘당 사람들이 뭐 잘 되라고 내가 이거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그 갖고 있는 멘털리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보상 심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학벌 좋은 또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는데 나는 특별한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이 사고가 깊게 뿌리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 서계 차경의 함정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예. 차별화하고 그래서 경쟁시키는 거죠. 네. 그게 서계 차경이라고 했던 건데 예. 이런 함정에 우리나라 전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유능과 무능을 구별하는 기준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무조건 유능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방송에도 보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 경쟁에서 이기면 뭐 환호하고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은 눈물 질질 짜면서 그렇게 하고 막 예. 이런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네. 방송사들이.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인간이 이런 문명을 형성하게 되기까지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네. 경쟁력은 협동을 통해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협동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동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기본소득을 하려고 오늘도 날 샜습니다. 오늘도 날 샜어요. 예. 날 샜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네. 그 우리 PD가 좀 그 내가 첫 번째 보내준 그림 파일을 올려주시면 그걸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거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예. 그림 파일을 하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거. 예.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두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 내가 따옴표를 쳤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독일 기본법, 독일 헌법 1조 1항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렸다가 나치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홀로코스트 같은 그 씻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후에 1949년에 발표된 기본법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예.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있고 국민이 있고 국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국가는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인 거예요. 이재명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게 아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죠. 윤석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고 체계는 제국주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뭐라고 캠프에다 지시했다잖아. 지가 뭔데 지시해. 누구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고 누구는 지시를 하는 사람인가?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랬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그렇죠. 나아가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제국주의 시대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대선 후보를 만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냔 말이지. 그래서 이제 민주화됐어. 제국주의 시대가 지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연대하고 보충해주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협력해서 합의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서로 상생해가는 이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제국주의 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대학도 다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고 기업도 그렇게 돼 있고 정부 조직도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 가정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 땀과 피와 눈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은 저 헌법 조문 제1조 1항 인간의 존엄성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그래서 노동을 인간화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인사조직 이론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노동을 인간화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노동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존엄하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이 대선 후보들이 이상한 교회에 가서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은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줬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는 이 장엄한 선언, 이 선언을 실행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네. 기본소득은.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제 기본소득이 복지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려고 이번 준비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갔어요. 지적이셨어요. 네. 이걸 좀 이준석이 그나마 그 당에서 그나마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정상에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아직 이준석 씨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혹은 뭐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운 시간들이 예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네네. 주권자인 시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이거 물론 당연히 소멸성 지역화폐로 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효과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네. 이재명 정부가 생기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면 기본소득이 실현되도록 그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지 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보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동석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